선거 여론조사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나 목이 막히네. 아니 이제 선거가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예. 저희도 좀 보도하다 보니까 힘이 좀 딸리긴 합니다. 늙어서 그래. 늙어서 그런가? 아, 또 아픈 말을 한다. 그러니까요. 보약이 너무 뛰었어 근데 물가. 아니 보약은커녕 사과, 감자 이거 다 외우고 다니죠. 바나나, 오렌지 세계 1위. 양파랑 토마토가 세계 2위. 뭐 먹고 사냐? 뭐 먹고 살아? 진짜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다이어트 하자 이거. 이거 좀 붓고 살 빼고 전 국민 슬림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아 정말 이 기회에 살 빼자.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 선배 이 기회에 좀 그만 드세요. 살 빼. 아 물가가 진짜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봉신 이사님 괜찮으세요? 예. 뭐 물가요? 예, 특별히 살 빼지 않았어요? 아 저는 너무 바빠서 요새 예. 한 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한 끼? 와.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예. 예전에 군에 있을 때처럼 공깃밥을 2개 막 이렇게 먹어요. 고봉밥 이만한 거 하루에 한 끼 먹고. 한 끼 먹고. 이야, 참 알뜰하게 사시네요. 자, 그 말씀드린 대로 총선이 앞으로 8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역대급 재외국민 투표 열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전 투표도 시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분노 투표, 응징 투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투표장으로 다 뛰쳐나오는 시민들의 특히 재외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전 이거는 뭐 직접 물어봐야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뭐 미국에서도 좀 살았고 미국에나 뭐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국격이 떨어졌다 뭐 이런 거에 약간 좀 화가 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응징 투표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좀 특이하게 20%대로 낮았던 때고 그 전에 이제 2016년이나 2012년 이제 네네. 재외국민 투표율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40대 초반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어제 그러니까 31일 12시 기준으로 네. 아직까지 집계된 거는 지금 45.8%인가? 네, 45.3%. 45.3%인데 아직 예. 기간이 좀 더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50%까지 찍을 수도 있겠다. 그럼 역대 어쨌든 최고 네.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성향이 어떠느냐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난번에 2022년에 대선 때 네.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재명 59.8, 윤석열 36.2. 그래서 재외국민. 예, 재외국민이.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2배 좀 안 되게 1.8배 정도 이제 예. 이재명 민주당 쪽에 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재외국민이 보수라는 거는 옛날 얘기예요, 사실. 네. 옛날에 그러니까 1세대들이 가가지고 했던 분들은 약간 보수성이 강한데 네. 지금은 40대, 50대 이렇게 해외 맞습니다.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가 네. 강한 진보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표가 뭐 표수가 엄청나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상당히 이제 민주당 쪽에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페이스북에 그 인증샷 올리시는 분들이 대파 인증샷 올리기.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인터뷰 꼭 모시고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어떻게든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과거에 제가 오마이뉴스 다닐 때 저희들이 했던 건데 해외에서 특히 남미에 계신 분들은 투표소 가려면 막 한 18시간, 막 열몇 시간 차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투표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외국민들 가운데 투표하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셨는지 저희가 모셔서 전화 연결, 화상 연결해서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시도는 아마 대한민국 언론사 사상 최초의 실험이 아닌가.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자화자찬 해야 돼, 맞죠? 좀 창피합니다. 그러나 좀 해야 된다. 아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이영만리 외국에 살면서 이 소중한 그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심경 토로 방송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재외국민들 이렇게 열심히 투표 참여하고 있는 열기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열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제 심판 요 네. 열기 상당했죠. 저는 근데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거기 위기감을 느껴서 더 이제 투표 참여 열기가 이제 높아질 거로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는 보수이신 분들이 그 지난주 말서부터 약간 좋아지기는 했는데 보수이신 분들의 투표 적극성,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죠. 이게 조금 좋아지는 듯한 느낌은 있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심판 열기를 뒤집을 정도가 될지 네. 그렇게는 보기 좀 아직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일부 지역구에서 격차가 줄어드는 데가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많이 높았다가 네.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 말고 지역에서 여론조사 근데 상황 이제 재외국민 투표까지 이제 이어질지. 생각을 했을 때는 예. 이어질지. 예. 왜냐하면 최근에 재외국민들 그분께는 예. 인상적인 이슈가 예. 이종섭 그 예. 이슈가 컸을 텐데요. 네. 뭐 이종섭 이슈가 아까 이제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국경 문제가 이제 터져 나왔을 때 문제가 되죠.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약간 움찔하고 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종섭 그 주호주 대사 그 이슈가 아마 국격 네. 감정을 조금 자극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댓글에 나는 김준일 가는 프로는 따라가면서 본다. 팬분들이 이제 막 두터운 팬층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따라다니면서 욕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네, 이분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비하지 않고 네. 열심히 네. 욕을 먹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모두 인기가 많으시네요. 댓글창에 보니까. 대국민 담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왜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경향신문 그 기사 제목을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대통령 담화에 국민의힘 절망 날아오는 해성보며 멸종 예감하는 공룡들 심정 뭐 이런 거가 이제 국민의힘 뭐 의원이 네. 얘기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일단은 제가 요즘 맨날 틀려요. 예측만 하면 틀려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저께 예. 다른 방송에서 사과할 거다. 이렇게 당이 요청을 하고 예.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사과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과는 사과는 1위를 찍었죠. 예, 사과는 1위를 찍었다. 1위를 예. 찍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양방향으로 대단하다. 일단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진심이구나. 뭐가 됐든 나는 죽어도 저 적폐 카르텔들을 뿌리 뽑고야 말겠다라는 그렇죠. 진짜 네. 굳은 신념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선거 따위는 개의치 않겠다. 국민의 뭐라고 울부짖든 나는 선거 따위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굳은 심지를 기득권 카르텔 이거 반드시 깨겠어. 이런 태도. 그래서 예. 국민의힘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깨셨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네. 어저께 11시부터 시작해서 11시 이제 50분, 51분쯤에 시작했잖아요. 네, 51분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예. 11시 58분에 TV조선 단독이 나옵니다. 단독. 7분 만에? 예, 7분 만에 단독. 예. 한동훈 위원장 예. 의대 정원 유연하게 건의할 것. 이렇게. 의원 정수. 예, 정수를 유연하게 하도록 건의할 것. 그래서 숫자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준비된 거지 이미. 준비. 문통이 저렇게 네. 할 줄 알고 이제 내용 받아보고 이제 한숨이 나온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바로 TV에 네. 이제 단독을 줘가지고 보도하게 유연하게 했다. 나는 우리 당정 분리하겠다. 나는 여기 온 지 97일밖에 안 돼서 내가 무슨 죄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인사검증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실 검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이걸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노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지난 여름에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국민 담화는? 저도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좀 들었거든요. 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내용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복적으로 이제 의사협회 요구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에 대해서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
뭐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핵심으로 짚어야 될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대란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네. 병원에 갈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앞에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분들이 그래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결국 지금은 정부를 평가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평가하는 건 예. 의료 대란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실, 어떤 어린이 그렇습니까? 맞아요. 뭐 돌아다니다가 예. 안타깝게 예. 세상을 떠나게- 떠나고 이렇게 됐는데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네.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 얘기가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의료 대란을 없게 하겠다. 책임지고 맡겠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정치면인가 하단에 대통령 분석을 하면서 환자단체 얘기를 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단체 입장에서 볼 때 51분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환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메시지가 1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진작 그럴 수 있다. 2,000명도 뭐 2만 명이건 뭐 200명이건 네. 하여간 그럴 수 있는데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거기에 좀 불만이 있는 거는 네. 알겠고 그런데 의료대란은 그렇죠. 우리 병원 갈 수 있어? 여기에 대한 책임론이거든요. 근데 이 책임론에서 그러면 대통령 담화에서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러니까 네. 노력하겠다라는 얘기가 조금은 나와줄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인사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요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네. 정부 여당이 예. 더 좋아질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도 보수가 일은 잘하잖아. 뭐 그래도 경제도 안보도 보수가 일은 잘할 거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라는 어떤 국민적 뭐 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완벽하게 깨준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값 뭐 이런 게 전 세계 1위, 양파 2위 뭐 이런 걸 찍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토마토를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습니까? 예, 매일 아침 토마토 먹어야 되고 사과 먹어야 돼요. 전 국민들이. 근데 라면 먹자 그냥. 왜 토마토를 먹고 사과를 먹어야 돼? 라면 먹자고. 사과 맛 사탕 뭐 이런 거 먹어야 돼. 토마토 맛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슬픈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러면 정부가 나서서 왜 그런지 문제를 파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물가 관리를. 그만 웃고 말씀하세요. 김봉신 이사님. 웃기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오늘 너무 웃긴다, 기준이. 그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리면은 동아일보가 의뢰해서 리서치가 3월 28일, 29일 전화면접 여론조사인데 이 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부 안대로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가 28.5 그리고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가 57.2. 그래서 네. 두 배가 넘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리고 네.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66.4%가 중재안 마련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이미 용산에서 대통령보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2,000명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네. 선거 앞두고 와 대단하다. 이 신념의 사람. 달인이네. 신념의 달인이야. 그리고 제가 그 대통령실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의 길이 남을 네.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역사의 길이 남을 것 같아. 여러모로 남을 것 같아 진짜로.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27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의사 정치원 문제 반드시 내가 해결하겠다. 이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해요. 그리고 2,000명 숫자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꼼꼼하게 쫙 설명을 합니다. 데이터로. 알겠어요. 알겠긴 한데 지금 중재안은 사실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안 그리고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몇 년간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다 판단하고 의사들도 판단 못 하겠어요. 판단해서 타협할 수 있고 빨리빨리 결정해서 타협안을 내고 언제까지 의사 증원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몇 달입니까? 대한민국의 현안이 이거밖에 없나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 문제만 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으니 국민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양지로 평가받던 지역들, 여기들도 사실은
안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경기 분당 사실상 그 좀 부유층 의사들 많이 사는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그 이런 분석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봉신 이사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네. 사람인데 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강할 줄 알고 여론조사를 거의 안 한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출구조사 빼고는 예측이 되기 힘든 국면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데뿐만 아니라 그 옆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은 해운대 말씀 주셨지만 예. 그 뭐 경기도야 그렇다 치고 예. 부산이 그러니까 일부가 흔들리는 건지 예. 전체가 지금 크게 격동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예 조사를 안 한 곳 또는 ARS로만 한 곳 이런 당연히 데서는 될 줄 알고. 그렇죠. 예. 아니면 경남이나 이런 데 예, 있잖아요. 예, 이런 데서도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예. 뭐 방금 심상치 않은 곳이다라고 하시는 곳 중에서는 이게 격전지도 있는데 네. 이상하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당연히 이기는 곳인데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뭐 연재 네. 같은 경우 보셔도 그냥 부산 연재 뭐 네, 그냥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큰 흐름인 건가 어떤 흐름이 있는 건가 네. 어떤 건가 알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나중에는 이제 확 이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떤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예측이 네. 이번 예측은 참 어려운 예측이 됐다. 예. 어떻게 어려워요. 보세요? 뭐 김봉신 이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네. 제가 어제 네. 254개 지역구를 다 들여다봤어요. 사실 조금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예. 현재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로 돌려보면은 네. 국민의힘이 한 지역구가 73석 정도 나옵니다. 73석이요? 예. 지역구가? 네, 오늘 이준석 대표 제가 저기 다른 방송에서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은 68석 얘기하더라고 지역구. 68석?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와, 지금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그런 이런 걸 근거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는 네. 그리고 이런 거 되게 신중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뭐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얘기하냐 그런데 자 서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48개 지역구에서 그렇죠.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여론조사가 안 나왔지만 앞서는 걸로 추정되는 것이 강남 가불병 강남 가불병 예. 서초 가불 예. 송파 갑을 예. 이 정도예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제 용산까지 이겨가지고 8석이었거든요. 예. 용산은 지금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강태용 후보한테 권영세 후보가. 다만 여기에 아마 동작을이 지금 여론조사 꽃에서는 유살명 후보가 이기는 것도 나왔지만은 나경원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면은 네. 서울에서 지난번하고 똑같이 8석이에요. 8석이네요. 예, 8석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석이었는데 지난번에 2석이었거든요. 2석. 근데 이번에도 2석이에요. 2석. 어디예요? 강화 옹진. 강화도 강화. 쪽은 원래 예. 보수가 강하고요. 또 하나는 미추홀을 예. 여긴 윤상현 윤상현 의원.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당선됐죠. 윤상현 의원이 예. 있고 나머지는 예. 국민의힘이 다집니다. 거의.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 8석, 인천 2석 했잖아요. 예. 경기가 충격적인데 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7석 가지고 왔어요. 미래통합당이.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미래통합당이 지난번에 이겼던 데 중에서 네. 지금 여조가 앞서는 데가 네. 동두천의 김성원 의원, 네. 그리고 여주 양평의 김선교 의원, 예. 그리고 김용태 예. 여기가 최춘식이 있다가 예. 이제 안 나오고 김용태가 바뀌었죠, 지금 후보로. 박용국 후보랑 했는데 여기가 좀 앞서요. 여기 3개 빼놓고 지난번에 앞섰던 데가 다 져요. 이천도 네. 송석준 후보가 의원이 열세고요. 용인 갑은 그러니까 정찬민이인데 하고 예. 이원모 인사비서가 네, 나오는데 나왔죠. 여기도 지고 있고요. 예. 평택 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택병으로 지금 유이동 의원이 옮겼는데 네. 여기도 평택 지고 있고요. 그래서 성남 분당 갑 같은 경우에도 이광재 안철수인데 이광재가 역전했어요. 네. 다만 성남 분당 을에서 김병욱 김은혜는 김은혜가 좀 앞섭니다. 살짝 네.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60석 중에 경기도 60석 중에 네. 국힘이 3석밖에 못 가져간다. 3석. 지난번에 7석이었는데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충북 3개, 충남 3개. 예.
충청, 충북, 충주가 예. 이종배, 예. 김경욱, 이종배가 붙었는데 이종배가 좀 앞서고요. 예. 그리고 제천, 단양에 이경용, 엄태영이 붙었는데 예. 국힘의 엄태영이 좀 앞서고요. 예. 그리고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박덕흠이 예, 앞서고요. 박덕흠. 예. 예. 그리고 충남에는 공주, 부여, 청양에 박수현, 정진석이 붙었는데 정진석이 앞서고 네. 그리고 충남의 서산, 태안 여기는 네. 성해 쪽이 앞서고요. 네. 그리고 홍성, 예산에는 양승조, 강승규가 붙었는데 예. 강승규가 앞서요. 이거 빼놓고는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데가 국힘에 아무 데도 없고요. 일단은 대전은 빵석이고요. 지금 네. 여쭤보면 세종도 빵석이고요. 네. 그나마 이제 붙어볼 수 있는 게 보령 서천의 장동혁, 나소열 장동혁이 네. 붙었는데 네. 여기가 장동혁이 약간 우세하거나 네.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네. 있고 네. 뭐 그 외에 뭐 저기 청주, 청원, 뭐 네. 청주, 서원 이런 데가 조금 열세인 상황에서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 여기 국힘이 충청도에서 예. 28석 중에서 6석밖에 못 가져가요. 와.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예. 8개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앞서는 데가 홍천의 유상범, 그리고 속초의 이양수, 네. 그리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의 한기호, 네. 그리고 강릉의 권성동, 동해 태백의 이철규. 여기는 거의 확실시 예. 좀 이길 가능성이 높고 예. 원주 갑 같은 경우에는 박정아가 보궐선거로 해서 현역 의원인데 지금 네. 원창목 후보한테 지고요. 그리고 춘천 갑 허영이 뭐 네. 민주당 허영이 앞서고 네. 원주 을도 송기현이 앞서요. 네. 그래서 8석 중에 5석만 국힘, 3석은 민주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TK는 25석 중에 경산의 무소속 한 명 빼놓고는 최경환 빼놓고는 24석 다 가져갈 거고요. 네. PK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PK. PK가 민주당이 좀 확실시 되는 데가 일단 예. 북갑의 전재수 예. 그리고 사하갑의 최인호 예.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승리가 됐다라고 예. 보고 지금 조금 이제 이상하게 선전하고 있는 데가 뭐 이상하다고 하면 죄송한데 해운대 갑의 홍순원 주진우 여기가 민주당에 앞서고 있고요. 네. 연제는 노정현 진보당의 네. 노정현 후보가 김희정 네. 앞서는데 이거는 연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김희정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대요. 지역구를 그러니까. 계속 여러 차례 바꿔가지고 바꾸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 여기가 아니, 잠깐이 아니다. 국내 예. 취재했는데 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유동철인데 정현우, 장해찬이 이게 둘이 나오면서 여기도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국민의힘 현재까지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네. 그럼 넘어가고 양산을도 김두관, 김태호가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최근에 김두관이 앞서고 김해 갑, 민홍철, 박성우, 김해을, 김정우, 조혜진 여기도 다 앞서고요. 창원 진해가 좀 의외인데 여기 황기철, 이종욱 후보가 있는데 여기도 앞서요. 민주당 계열이 울산동에 그리고 김태성, 권명호 여기도 앞서고 그 외에 초접전인 데가 사상, 부글, 부산 집갑, 창원 성산, 울산 북, 울산 남갑, 거제 양산갑. 그러면은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10석 이상 PK에서 지금 원래 7석이었는데 10석 이상을 가져갑니다.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예.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아까 전에 예. 이렇게 서울 2개, 예. 서울 8개, 인천 2개, 그리고 경기 최악의 경우 3개잖아요. 그럼 수도권에서 13석밖에 13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충청도에서 6개면은 19개, 예. 강원도에서 5개면은 24개. 예. 여기서 TK 24개를 예. 25개 뭐 다 합치면은 이게 예. 49개고요. 예. PK에서 예. 30개를 가져간다고 해도 79개.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거는 최악의 경우에는 지역구 73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뭐만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게 80석 얘기, 지역구 80석 얘기가 나왔다라고 네.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네. 가장 더 최근에 나온 거는 60석대로 떨어졌다. 여연에서 그런 와. 그 확인은 제가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예, 대표가 얘기한 게 여연의 조사를 그건 본 거 여연은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건 아닐 아니, 거예요. 네.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쪽에 나오는 얘기는 예. 60대 후반대로 지금 보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막판의 변수에 따라서 예. 다른데 현재 선거를 하면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비례로 15석 정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73석에 15석이면은 88석, 90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직접 다 카운팅한 거고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거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는데 그쵸. 되게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90석 언더로 갈 수도 있다. 예. 90석 언더다. 예, 예. 그러면 야권이 210개가 되는데 201개가 아니라 저 201개 얘기했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가운데 제가 본 데이터는
민주당 그러니까 국힘 우세라고 판단하신 것도 민주당 우세인 여론조사가 있는 대목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체를 보면 일단 충격적인 내용은 김준일 평론가가 쫙 분석을 했더니 70 한 73개 정도 맞습니다. 73개. 예. 네, 73석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 조사로는 최근 조사가 60석 뭐 후반대. 60석 60. 후반대. 그다음에 예. 이준석 대표는 68석 예상하더라. 지역구만이야. 이건 지역구만. 지역구만. 김봉신 이사님. 예. 네. 전문가로서. 예. 예. 물어봐주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일단은 전체적인 강원도 그래픽 흐름에서 띄워주시면 같이 예, 보면서 얘기하죠. 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잘 말씀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제가 좀 네. 예, 그 국민의힘이 과연 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도 있는데라는 지역도 이제 말씀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으로 카운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는 지금 충청인 것 같고 충청. 그다음에 예. 가장 충청이 핵심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PK에서는 진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나라는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수도권은 말씀 잘 주셨는데 일부 수도권에서 네. 보수 성향자들이 이제 좀 또 몰리는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만도 종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다가 붙고 있거든요. 상당히 붙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 되는 거죠.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8일 정도 남았다고 예. 하셨는데 예. 일주일 안에 결정하는 임박 결정자가 전체 투표자의 투표를 한 사람 중에 한 40여 %. 임박 결정자가.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흐름은 대충 뭐 평론가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데 네. 지금부터는 진짜 투표할 사람들이 마음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지금 사전 투표가 5일 6일입니다. 5일. 예. 그러니까 사실 임박해서 선거 공보물들이 각 가정에 지금 그렇죠. 도착을 했어요. 공보물들 보시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기간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면 지금까지 하나의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원래 있던 의원이 좀 컷오프 된다든지 하고 네. 새로운 인물이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국민의힘도 현역 중진 재배치라고 해서 뭐 박진 의원이 그렇죠. 네. 강남을에 있다가 서대문을 갔는데 간 사람도 힘들고 예. 그 대신 들어온 사람도 또 힘들고. 충분히 이제 인지도가 없으니까 예. 힘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이제는 본선에 들어왔잖아요. 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오면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지도는 거의 100%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읽게 되기 때문에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좀 주춤하셨다가도 다시 올라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진보 성향자도 마찬가지고 네. 중도 성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네. 투표장 투표장 가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입니다. 투표장 가서 네. 투표하러 가서 투표할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은 크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변동성은 항상 있다. 변동성은 있다. 있고 그게 예. 최초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민주당 후보가 우세했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좁혀지는 곳도 없지 않아 있더라. 있더라. 예, 또 어느 하나는 지역이 좀 그렇게 좁혀지나요? 제가 봤을 땐 종로가 좀 그렇고요. 예. 아까 저 홍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 뭡니까 국민의힘 우세로 보셨는데 네. 그런 조사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거의 양승조가 도지사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이제 뒷심이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예. 충남 저도 거기 뒤집히는 예. 조사 하나 본 것 같아요. 충남 밑쪽에서도 뭐가 있나? 예.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진짜 이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강남 같은 경우도 강남을 같은 예. 경우에도 이거 많이 붙네. 생각보다 붙네. 붙었어요. 이런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항상 예전에 이렇게 했었지라는 게 안 먹히는 예. 선거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익표 대표가 잠바를 바꿨습니다. 하얀 잠바 입다가 자신감으로 다시 파란색 잠바를 입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는 거죠. 유권자 반응을 보면서 후보자가 판단해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저는 막판까지 어떤 게 주요 변수가 될 거냐 그리고 유권자의 표심을 결정하는 최종 핵심 관건이 뭐가 될 거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을 네. 조금만 더 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전체 그냥 여조 나온 거 하고 여조 네. 안 나왔지만은 여기는 분명히 이럴 것이다 추론해 가지고 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네, 근데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지난주에는 165대 117 맞아요. 정도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해서 이게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점쟁이는 아니니까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막판에 보수 결집이라든지 뭐 샤이 보수라고 뭐라고 부르는지 원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조보다 약간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좀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특성 지역적 특성상 뭐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지표는 최악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최악인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윤석열 대통령 담화였다. 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돌아다녀 보면 다 그 심판 정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4050, 60은 이런 거죠. 이제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그 황정민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제 이런 쫙 서사가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4050, 60이 그런 서사를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인데 입틀막을 해서 의사를 끌어내고 대학원생을 끌어내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여기서 우리가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더 역행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돌이라도 하나씩 들고 이거 막아야 된다. 그 심정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은 안 돼. 대한민국이 우리가 어떻게 세운 민주주의인데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다. 오늘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이 총선 승기를 굳혔다. 제목이 국민의힘은 TK만 우세하다. 이런 분석 조사가 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론을 이제 내걸고 있는 건데 운동권 심판에서 2조 심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역대 선거에서 이사님 보셨습니까? 2조 심판, 그러니까 뭘 이게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사람을 평가 이게 그러게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그 민주당 쪽이 정세 분석은 되게 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략 수립이나 전술 운용의 보수 쪽이 또 지지 그래요? 않습니다. 예, 잘하는 예, 편인데 예, 예. 이조 심판은 진짜 의아한 것 같아요. 일단 먼저 386 운동권 심판론도 그게 그게 참 그렇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운동권 심판 제일 잘한 분이 이재명 대표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게다가 386 운동권이 국민의힘이라고 없지 않거든요. 거기에도 예. 그런 분들이 계신데. 하태경 의원 심판 받았잖아요. 그렇지. 하태경 의원 심판받은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선거 전략으로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조 네. 심판이 나왔을 때는 아이쿠 참 이 한동훈 이분도 되게 좀 주변에 참모분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나? 원래는 이조 심판이라고 하면 저쪽을 뭉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그 전략을 프레임이 쓴다. 나오나? 뭉치지 않고 이게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예. 쪼개서 이제 타격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게 뭉치게 만들면 예. 자기가 소외되고 고립되는 건데 예, 예. 야 이거는 조금 이 선거 전략에서 네. 많이 좀 아닌 것 같다. 많이 부족한 전략이다. 예, 좀 네. 그렇게 봤고요. 네. 더군다나 네거티브가 네거티브를 계속 이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포지티브가 있는 상태에서 네거티브가 가끔씩 나와줘야 이게 양념 MSG가 들어간 느낌이 나는데 네. 포지티브가 더 이렇게 올라오질 않아요. 올라오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네거티브 하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정확하게 아픈 데를 찔러야 되는데 네. 마치 거울을 보면서 반사하는 듯한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부동산 이런 게 안 먹히는 게 여러 네. 가지 이슈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안 그래? 라는 게 하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 지금 사실은 종부세를 많이 할인해 줬지 않습니까? 네. 이번 정부에서. 예, 예. 근데 이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안 나오는 거는 종부세는 할인해 줬는데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생계는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의미가 없고 네거티브가 안 먹히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예. 근데 이조 좀 심판. 심해요. 네거티브의 수준이라는 게 뭐 무슨 개 쓰레기 막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아니 대선 때 다 했던 얘기를 또 다시 소환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고장난 레코드 라디오처럼.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정부 여당이면 갖고 있는 카드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라도 하겠다. 이 엄청난 그 고물가 시대에 죄송하다. 전국 운영을 잘못했다. 일단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좀 보여주면 제가 보기에 다른 데 몰라도 서울의 좀 그 중장년층 이상의 이런 분들의 표심은 조금 흔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계신 이제 분을 제가 뭐 얘기를 좀 선거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정치 초짜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긴축 재정이야. 돈 풀어야지 지금 선거 앞두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고집이에요. 본인의 신념이야. 윤석열 긴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야. 본인의 신념이야. 2,000명에서 한 명도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서는 이제 답답해 죽는데 네. 본인은 스스로를 잘하고 있는 거야? 정치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왜냐하면은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진짜. 와, 세상에. 그러니까 정치 천재라는 네. 단어를 본인 입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내 정치 나는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나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네. 선거 한 번 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야. 나만의 나 정도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이런 거를 듣지를 않고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왜 이래? 그럼 잘해야죠. 그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 진짜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전광판 보지 않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여당은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게 진짜. 여당은 진짜. 여당 후보들은 진짜 답답하겠어요. 예? 이게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국 운영을 해주셔야 그래야 선거가 뛸만한 거지. 이렇게 답답하게 하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51분 대국민 담화했는데 20분 지나니까 다 욕했다는 거잖아요. 친여당 성향, 친야당 성향 다 욕하더라. 저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비난을 대통령이 듣고 있는데 그래도 개의치 않아. 그렇지 않아. 난 갈 거야. 내 식대로 갈 거야. 이게 무슨 고집입니까? 정말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한동훈 위원장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부산 경남 지원 유세를 했는데 해운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100일도 채 안 된 저에게 97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신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게 제 책임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책임이 없을까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렇게 자기 책임 아니라고 빠져나가는 걸까? 이게 표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전략이? 일단 폭탄 돌리기고요.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선거가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저는 제가 나한테 돈을 걸라고 하면은 유일하게 걸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가능성은 없다. 뭐 지금 판세로 봤을 때 뭐 몇 석으로 될지는 건 모르겠으나 일당 불가. 일당 불가라고 하면은 이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이제 누가 할 것인가, 누가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이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건데 뭐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황교안 대표도 정치한 지 한 반년 만에 참패하고 사실상 정계 은퇴했습니다. 그분도 법무부 장관에 그래. 대통령 권한대행 거 중부총리에 다 했어요. 네. 그리고 그분의 총선 진두지휘로 그 성적 103석을 받아들이고 사실상 정계 은퇴, 부정선거 음모론 요쪽 태클을 탔거든요. 지금도 저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진짜 제가 황교안 대표 저번에 만나서 진데 진지하게 믿으시더라고요. 네.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네.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선거였다라고 보면 진짜 확신하고 계세요. 네. 일단 존중하고요, 제가. 굉장히 존중합니다. 존중한데 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뭐 아마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반반씩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반반? 예. 그럴까요? 말씀해 주세요. 빨리 말씀해 반박을 해서 주세요. 반박해줘. 제 생각엔 네. 이 만약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생각하면 한동훈 위원장께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네. 저 거리두기를 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쵸. 대통령실하고 네, 네.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고 세상은 바뀌었다라는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폴더 인사 딱 그러니까 해버리잖아요. 그게 되니까 네. 조금 애매하죠. 그때 언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확 좀 한동훈 위원장한테 확 쏠렸냐면요. 네. 이게 어떤 사건 때문이냐면 저것 때문이에요. 뭐 외국 나가려고 하는 저 대통령 대회를 못 가게 한 적 한 번 있었잖아요. 독일? 독일. 네, 독일 순방? 그게 2월 초인가 그랬을 맞아요. 텐데 네. 그때 이제 좀 뭐랄까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월 중순이었어요. 1월 중순. 중순. 예. 그때 믿을 수 있겠다. 아 이제 좀 제어를 하는구나. 대통령 할 말은 하는. 네, 뭘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네. 이게 좀 정세에 안 맞다 싶으면 못 하게 하는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
책임 회피다 이런 거는 오히려 본인한테 좋지 않죠. 오히려 그냥 무릎 차라리 꿇고 네. 모든 게 내 탓이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예, 잘못입니다. 그게 낫죠. 예. 예. 결국 저는- 모두 책임져야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선거가 이렇게 되고 전국 운영이 이렇게 돼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분노 투표를 하러 나오는 마당에 다 대파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책임지는 자세로, 보수는 책임이거든요.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야 되는데 내 책임 아니에요. 딱 끊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2월 달만 해더라도 국민의힘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때 과반 없이 일당은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았는데요. 그때 무슨 언론에서 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막 학살을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내 책임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알겠다라고 맞네요. 해서 지금 왔거든요. 지금 다 왔을 때 책임지겠다고 했죠. 지금 왔을 때 봤더니 여튼간에 그 과정에 되게 뭐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많았는데 그렇죠. 여튼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지지는 빠지고 있지 않아요. 지지도는.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지지도는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도대체 이 공천 과정이 현역 중진 재배치라는 게 이게 왜 있는 것이며 라고 해서 나중에 뚜껑을 다 열어놓고 공천을 다 까놓고 보니까 왜 그랬을 한 때 거야?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냥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때까지만 2월 전부 달까지만 가서 해도 지는 판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리더십을 인정받기에는 그리고 너무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고 네. 너무 되게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주변에 네. 호남 향후회가 센 곳에는 정세균 또 누구 박지원 김부겸. 이런 분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참 봤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강고했던 보수의 이 진영 있지 않습니까? 네. 진영 내에서의 이 선수들 진용을 꾸린다 하는데 그게 네. 지금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박지원 대표 저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선거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오시는데 박지원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 뚜벅이 유세는 못 하세요. 힘드셔서. 그래도 그 유세차에 올라가가지고 막 후보에 대해서 칭찬하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만 무대에 오르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잘 안 보여요. 공동선대위원장들 이런 분들 다 어디가 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못 때 올라오게 하나? 지방선거 때 네. 국민의힘이 많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웬만한 인물들이 그쪽으로 다 흡수돼서 지금 총선에 등장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의 좀 유명한 분들 네임드 그리고 이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있는 분들은 다 천해지거나 잘렸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준석하고 갈등이 있으면서 그렇죠. 이준석 쳐내면서 딱 그게 떨어진 거거든요. 이준석 쳐내, 유승민 쳐내, 하태경 쳐내. 그러니까 같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진짜로. 네,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 무대에 올라가서 세게 유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전부 쳐냈으니 호감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면은 선거에. 그럼 장재원이 올라가겠어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게 포용하면서 진작에 갔었어야 되는데. 예, 맞다. 정말 그러네. 근데 제가 이분님 좀 저는 그래도 세게 용기 있게 나섰다. 운동권 출신이라 그런가? 용기 있네. 함은경 후보. 꼬리 내렸어 오늘.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그것도 도화 두 군데나 출연을 해가지고 아 그거 아닙니다. 대통령 그 탈당 요구 저 이제 접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그 프로 출연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잠깐 만났어요. 함은경 만났어요. 잠깐 예. 만났는데 네. 저를 보더니 어유 유명하신 분들 여기 다 계시네.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김경률 비대위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다가 사실 네. 이제 꼬리를 사실상 내렸잖아요. 뭐 그 네. 이후에 이제 좀 종종 쓴소리도 하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조금 금기시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네. 좀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뭐 소위 말하는 적점 분열. 이게 지금 어제도 지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뭐 분열됐다, 뭐 자중질환이다. 이게 선거에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어저께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는 거의 명약관화한 거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제 수습을 할 것인가가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본인의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사실 이제 어저께 센 말함으로 인해서 네. 여러 군데 또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전략적으로 좀 센 말을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네. 그 뜻을 계속 가져갈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은 위헌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세차 로고송 쓸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운동원 율동 불가, 마이크 불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 불가, 플랜카드 불가, 벽보 불가, 선거운동 기구 불가, 그다음에 사무소 관계자 선임할 수 없다. 9가지의 이 문제들을 좀 걸고 위헌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현장 취재를 이렇게 해보면 참 마이크를 못 쓰고 하니까 기자들하고 질의응답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현장엔 또 기자 레거시 미디어들이 잘 사진하고 영상만 오지 질문하는 기자들이 거의 안 와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문제들을 좀 이참에 바꿔야 되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공개가 됐는데요. 3.1% 상승을 했습니다. 사과값이 88.2, 배가 87.8,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굶자 그냥. 다이어트 굶어야겠네. 하자. 아유, 그래. 그냥 언제 굶는 걸로 해야 하겠어. 되겠어. 그래. 자,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그 그림 볼 수 있나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해찬 후보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김봉신 이사님? 네. 역시 뭐 단일화를 해서 네. 이 경우에는 1강 2중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1강 2중이 돼 버리면 2중이 어떻게 하든지 지게 되어 있죠. 네. 지금은 거의 이제 막판으로 왔는데 단일화를 하면 투표 용지는 못 바꾸더라도 네. 확실히 이제 효과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1강 2중이 양강 체제로 가서 네.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그리고 장해찬 이분 입장에서는 아마 단일화를 했을 때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이길 수 예, 예. 있다. 근데 실제로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39.4, 그죠? 국민의힘 예, 예. 정현욱 26.7, 장해찬 24.3.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뉴스원 경남 부산본부와 쿠키뉴스 동남권 본부 의뢰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또 하나도 있죠. 이거는 뭐 지지 정당이에요. 같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저기가 수영구가 약간의 압구정동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약간의 예. 구 강남, 전통적인 강남 뭐 이런. 부자들. 예. 예.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 민주당 강윤경 후보가 41%, 그 전봉민 후보가 56%. 그러니까 한 15% 포인트 차로 이제 이겼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만 되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사실 지금 정현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이미 거부한 상황이고요. 네. 이미 단일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거부했어요. 심지어는 단일화는 없다. 단일화는 없다. 이미 한참 전에 그 얘기를 했어. 아무리 얘기해도 단일화 안 할 거야. 그리고 네. 장해찬이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네. 이제 네.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만 안 갔어요. 부산에 갔는데 수영구만 안 갔어요. 그래서 왜 거기만 안 가요? 왜 안 갔을까라고 서울경제가 기사도 썼어.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제가 요거는 뭐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건데 네네. 뭐 이거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나의 뭐좀 적당해요. 장해찬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권에. 예, 이거 국민의힘 단독이네. 쪽에. 단독이야. 예. 김준일 평론가 단독입니다. 장해찬 후보 요청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안 간 거다. 껄끄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격전지 위주로 갔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예. 여기 제일 격전지야 지금.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데 왜 여기를 안 가? 갔어야 근데 됐다. 서로 좀 불편해질 수가 있으니까 예, 이제 뭐 오지 그런 말아달라.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이거는 장해찬 후보가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전에 뭐 그런 뉘앙스도 붙였지만은 예, 예. 내 뒤에 용산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예. 하고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요 업계에 파다하게 퍼진 얘기를 하면은 떨어져도
대통령실? 대통령실로 갈 수 있다. 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해찬은 그러니까 뭐 내가 손해 볼 거 없다라고 지금 계속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당선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단일화를 거부한 정현욱 후보의 책임입니까? 무소속으로 반드시 출마해서 입증하겠다라고 나선 장해찬 후보의 책임이 큽니까?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돼요? 장해찬 후보가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죠. 네. 만약에 있다면 이 경우에는 보통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안 하는데 네.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니 사실은 용산의 네. 뭐 어떤 흐름과는 무관하게 네. 지역 그 지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의힘을 굉장히 큰 혼동을 이제 초래한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26.7대 24.2라는 게 그 미세한 격차가 네. 실제로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라든지 국민의 미래 지지자들 중에서는 네. 오히려 장해찬 후보 쪽으로 약간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빼고 무당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놓고 단일화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승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그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어떤 과정에서 네. 출마하게 된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그냥 쭉 가서 네. 자기가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진다 하더라도 다음번이 있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다음에 단일화를 했는데 만약에 진다면 단일화에서 진다면 이거는 그 지역에서 다시 정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받아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해찬 후보가 오늘 아침 그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민주당에게 수용구를 내줄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다면 결국 단일화를 피하는 사람이 민주당 이중대다. 아니 이런 그러면 비판을.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 이중대라고 비판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는 게 너무 싫다면 네. 그러면은 자기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됐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이라도 이제 네. 뭐 후보 사퇴? 후보 사퇴를 하는 네. 그런 방법도 없지 않은데 네. 그렇게까지 공격을 한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약간 좀 뭐랄까 시장 교란 행위 뭐 이런 시장 교란. 그렇게도 국민의힘에서는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그냥 아예 쭉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욕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의 탓을 할 거냐? 알 수 없죠. 자기 네. 탓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정도면 참 장해찬 후보가 알겠어요. 국회에 가고 싶다, 배지를 달고 싶다. 이 욕심은.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니고 장해찬 측으로부터 들은 거는 네. 이번에 안 되면은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돼야지 그 다음에 이런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환기가 안 되고 어쨌든 국회의원 되면은 이제 그게 네. 구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 계속 끝까지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절박해요. 그래서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정현욱 후보도 전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대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 1도 없대요. 일도 1도. 예, 예. 네, 그래서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네. 예찬아 그냥 용산 가자. 너에게 미래가 있어. 다른 미래를 보자 예찬아. 야, 욕 진짜 많이 먹을 거야. 어? 그러니까 용산 가자. 용산이 더 어울린다. 용산 어울려. 예. 윤석열 대통령 뭐 보좌해야지. 지금 외로우셔 그분 지금 참모들 다 떠나고 외롭단 말이야. 예, 장해찬 너뿐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동작을이요.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찾은 곳이 바로 동작이었습니다. 어디냐? 동작을. 앞서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여기서 그 나경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셨는데요. 지금 쭉 흐름을 보면 나경원 46.5, 류사명 43. 오차 범위에서 앞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봉신 이사님? 예, 예. 많이 그 격차를 네. 류사명 후보가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엎어지느냐 요거거든요. 근데 네. 엎어지느냐 제가 그래서 이런 데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데가 너무 많다. 예, 많이 붙었는데 예. 지금 거의 이제 많이 붙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류사명 후보가 확실히 우세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나경원 후보가 그러면 꾸준한 우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제가 이 두 조사가 이제 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쪽이 이긴 이쪽이 이겼다 이쪽이 그러니까요. 이겼다 나온 그 두 개를 다 통계표를 분석했는데 네. 통계표만을 가지고는 이 두 조사가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 네. 아 그냥 나는 이쪽으로 예측하면 되겠다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문가가 어렵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진짜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뭐 네. 한쪽이 보수가 너무 많이 잡힌거나 네. 뭐 진보가 너무 많이 잡힌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두 조사 모두 다 이제 중도가 이쪽으로 쏠리거나 이쪽으로 쏠리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두 이쪽 방향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예. 두 데이터가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면 예, 예. 그 비슷한 어떤 유권자 지형에서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지금 보시면 용산이 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로가 종로도 그렇게 네.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는 또 우세했는데 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면 예. 사실은 용산을 과거에 보시면 800 몇십 표 차이였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진짜 당일날 몇백 명만 일로 가고 일로 가도 네. 그러면 진짜 결판이 난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지역구를 네. 오늘 투표하고 개표하는 결과와 내일 투표하고 개표하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이 둘 정말 이건 격전지죠. 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지지자를 조금 더 투표소로 가져가는 사람이 이긴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가 전국에 계속 생기고 있고요. 네. 이게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이 정확한데 과거에는 어느 한쪽이 이기는 곳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충청이 제일 많이 흔들리고 충청이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PK가 흔들리고 있고 PK 예. 예, 강원도도 일부 강원도가 흔들리고 있고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 역대급 혼돈이 있는 선거다. 개표 방송을 상당히 길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개표 이게 왜냐면 이번에 또 수개표까지 해야 그렇죠. 돼가지고 예. 한 2시간 정도 늦춰질 거예요. 그러면 접전지는 새벽 2시 넘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저 결과를 알려. 그리고 여기는 예. 2020년 때는 이수진 52%, 나경원 45%였어요. 네. 그래서 한 7% 포인트 차가 났는데 이게 동작을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그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게 나경원은 어쨌든 여기서 20년 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수진 의원도 잠깐 있다가 결과적으로 컷오프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지역 정서가 살짝의 그 뜨내기 후보들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네. 유사명 후보도 어쨌든 갑자기 결정된 거. 여기를 그렇죠. 아무 연구도 예, 없고 예. 뭐 이수진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보다 오히려 나경원이 약간 선전하고 있다. 지난번보다. 그래서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저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다. 최근에 여주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도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사실 추론을 하고 있어요. 예. 저 지난번에 저 당대표 경선 출마하려고 할 때 주저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도 그만뒀죠. 그다음에 또 무슨 대사직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만뒀죠.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나경원 후보도 사실은 피해자 맞아요. 의식이 좀 예. 있는 거예요. 저 안에서.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짠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경원한테 이게 피해자 서사가 있어요. 예, 이 정권한테 탄압받았다 그래서 예. 정권 심판론에서 약간은 비껴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컨대 저는 나경원 후보가 국회로 돌아온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윤석열 전 굴복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 임기가 더 길어요.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어지는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정세 판단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후 국회 안에서 어떤 정치 일정을 가져갈지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거다. 네, 저는 이제 대통령이 확실한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서 국정 운영을 그렇게 기조를 바꾸시라 했던 거죠. 강성 의원이. 그랬는데 결국 입틀막으로 이렇게 끝내버린 이런 건데요. 지금 야권에도 사실은 보수 언론이 매일 올리는 인물이 있으니 박은정 후보, 양문석 후보 이런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공영훈 후보, 그다음에 양부남 후보, 부동산 문제, 뭐 이런 아빠 찬스 논란,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세요? 뭐 막판 변수가 될까요, 김복신 이사님?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변수는 다 됩니다. 그 영향력의 이제 차이인데요. 네. 박은정보다는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산이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게 되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양부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검사인데 네. 검사의 어떤 과도한 검사 정치를 완화하자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얼마나 역할할 것인가 오히려 네. 그런 검사로서 혜택을 받았는지 뭐 이런 어떤 그 정당성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일부 영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고관여자들이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 네. 확 이제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 종부세를 제가 듣기로는 막 뭐 몇백만 원 내는 사람은 거의 몇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줘도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서울이 대선처럼 나와야 돼요. 대통령 선거 때처럼. 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불을 좀 잘못 질렀다. 그러니까 불을 지필 만한 곳에 지펴야 되는데 네.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은 대선 때처럼 그렇게 타오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조금은 제약이 있다. 다만 이제 자꾸 이렇게 뭐를 이렇게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더 드리면 네. 과거 2020년 깜깜이 기간에 터졌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당시에 이제 차모 후보 그 부천 쪽인가요? 그 후보로 나왔고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차명진이요? 예. 뭐지 왜 참호 후보. 익명을 너무 많이 하여튼. 생각했어요. 예. 이름이 정확하게 네. 제가 이제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아, 근데 그분이 아마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유가족분들과 네. 관련된 아주 센 네거티브로 때렸어요. 이러면서 모든 언론이 다 당시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격전지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PK라든지 네. 충청남도의 밑에 쪽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오히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결집하는 게 나타납니다. 약간 예. 네, 투표 적극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건 뭐냐면 막판에 던지는 어떠한 이슈라든지 메시지가요. 질 곳은 그냥 포기하고 이길 곳을 확실히 이기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네. 보시는 그 여야가 제기하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해석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동작을 열심히 가느냐 했더니 과거 나경원 후보의 어떤 친일적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후보들이 지금 말씀 분석해 주신 바에 대체로 살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성일종 후보라든가 뭐 이런 등등.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거 심판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근데 또 보수 진영에 있는 어떤 평론가는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번에 보수가 확 망해가지고 새로운 보수가 태어나야 된다. 그럴 리 없어. 확 망하면은 네. 그때부터 자중질환의 시작이야. 항상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적당히 망해. 그 망하는 것도. 확 보수가 확 망해서 좀 새로운 깃발을 드는 게 낫지 않냐. 이 상태로 도저히 대한민국 안 된다. 민주당 2007년 대선 지고 10년을 헤맸습니다.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